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시행령에 따라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5가지를 쓰시오. 단 가스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 누설 경보기의 설치 대상 5군데를 물어본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소방시설법을 보시면 가스 누설 경보기의 설치 대상이 몇 가지가 나와 있냐? 총 11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11가지 중에서 순서에 관계없이 5가지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떠한 설치 대상이 있냐? 자, 하나씩 보실게요. 첫 번째, 자, 문화 및 집회시설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종교시설, 그 다음 판매시설, 그 다음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그리고 수련시설, 운동시설, 그 다음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마지막 장례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하는 대상 총 11가지가 있는데 그 11가지 중에서 5가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날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 있잖아요. 그거 중에서 5가지 작성하시면 돼요. 기억이 안 나신다 하면. 그래서 뭐 쉽게 보시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나 뭐 운동시설이나 그 다음에 판매시설 이런 거, 노유자시설, 가장 일반적인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인 거예요. 일반적인 뭐 의료시설 같은 경우 이 정도. 그래서 쉽게 우리가 암기했던 그러한 특정 소방 대상물을 5가지 작성하시면 돼요. 이게 어차피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뭐 5개 중에서 4개만 맞춰도 뭐 3개만 맞춰도 부분 점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암기하신 그 특정 소방 대상물 아무거라도 기억이 안 나면 아무거라도 5개를 다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상 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한 비상 콘센트 보호함의 설치 기준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관연도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자, 첫 번째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이것을 설치할 것. 자,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뭘 설치해 주는 거예요? 바로 보호함에는 문을 설치를 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보호함 표면에 자, 이것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자, 이게 뭐예요? 비상 콘센트 보호함이죠. 그래서 어떤 걸 표시하냐? 바로 비상 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음 세 번째, 자, 보호함 상부에 자, 이 세 개, 자, 이걸 설치한다. 어떤 세 개예요? 바로 적색의 표시 등을 설치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호함을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 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 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 수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로 옥내 수화전함 등의 표시 등과 겸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빈칸 5군데의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내화 배선의 공사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옥내 수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화 배선 공사에 따른 그러한 방법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자, 금속관, 2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 또는 이것에 수납하여 그래서 1번에 들어갈 내용은 바로 합성 수지관이죠. 그래서 금속관, 2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 또는 합성 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 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의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자, 얼마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바로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해야 한다. 자,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 그렇지 않다. 자, 예외 사항이죠. 자, 어떤 예외 사항이냐? 첫 번째. 자, 배선을 내화 성능을 갖는 배선 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예외 사항. 배선 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 등의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 자, 이로부터 자, 얼마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바로 15cm 이상이죠. 자, 15cm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 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 사이에 자, 배선 지름의 얼마 이상? 배선 지름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 사항이 된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자, 내화 전선은 이 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자, 내화 전선은 바로
케이블 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내화 배선의 공사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제어백 효과를 이용한 감지기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해당 문제는 이제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세 가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어백 효과를 설명하시오. 자, 제어백 효과는 무엇이냐? 바로 제어백 효과는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속해서 서로 다른 금속이에요.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속해서 자, 접속점에 뭘 준다? 바로 온도차입니다. 접속하는 점에 접속점에 온도차를 주면 뭐가 발생한다? 네, 열 기전력이 발생하는 효과가 바로 제어백 효과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어백 효과의 정의를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요. 다음 2번. 그 열전대의 정의를 쓰시오. 지금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죠. 자, 열전대는 뭐냐? 바로 자,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을 접속한 것으로, 그죠? 예,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을 접속한 것으로 제어백 효과를 일으키는 금속선이다. 이것이 바로 열전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제어백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을 접속해서 온도차를 주면 열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걸 이용한 것이 바로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인 거죠. 다음 3번. 열전대의 재료로 가장 우수한 금속은 무엇인지 쓰시오. 그래서 이 열전대의 재료로 쓰는 것들은 뭐 구리도 있고요. 그죠? 구리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백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열전대의 재료로 가장 우수한 금속이라고 했죠? 가장 우수한 금속은 뭐냐? 바로 백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백금. 뭐 구리도 쓸 수 있어요. 구리도 쓸 수 있지만 그 중에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은 백금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무당에 대해서 정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발신기에서 표시등은 한 개당 30mA, 경종은 한 개당 50mA로 자, 1회로당 80mA의 전류가 소모되며 지하 1층, 지상 5층의 각 층별 2회로씩 총 12회로인 공장에서 P형 수신반 최말단 발신기까지 600m 떨어진 경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문항부터 보시면 자, 표시등 및 경종의 최대 소요 전류와 총 소요 전류를 구하시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표시등과 경종의 최대 소요 전류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을 봤더니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5층이죠. 그러면 지금 지상 11층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떤 경보 방식이다? 이것은 일제 경보 방식인 거죠. 자, 일제 경보 방식이에요. 그럼 일제 경보 방식인 경우는 경종이 어떻게 돼요? 경종이 모든 층에 일괄적으로 다 울리는 거죠. 일시적으로 울리는 거죠. 일제 경보 방식이니까. 자, 그럼 일단 표시등의 소요 전류부터 구해볼게요. 표시등. 자, 표시등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발신기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알려주는 등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항상 점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회로가 점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시등의 소요 전류를 구해보면 자, 표시등 한 개당 소요 전류가 30mA죠. 그러면 30mA 곱하기 12회로 해주면 360이 되나요? 360 mA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단위를 암페어로 물어봤죠? 그렇죠? 암페어로 물어봤기 때문에 암페어로 바꿔주면 0.36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단위가 무엇인지까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경종. 자, 경종도 지금 이게 일제 경보 방식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전층에 경보가 울리겠죠. 그래서 이 경종의 소모 전류도 자, 한 개당 50mA고요. 여기에 곱하기 12회로가 되겠죠. 다 울리니까 12회로가 다 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600 mA가 되고요. 암페어로 바꿔주면 0.6A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총 소요 전류.
총 소유 전류를 구해보면은 뭐가 되겠어요? 예, 표시등이 0.36이고요. 그 다음 경종이 0.6이죠? 더해주면 0.96 암페어가 총 소요 전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2번. 자, 2번이 바로 이제 논란이 됐었던 그런 그 문항인데, 자, 실질적으로 이 실제 문제에서는 지금 요 단위가 전선의 그 단면적의 단위가 2.5 제곱미터로 출제가 되었죠. 예, 이건 오류입니다. 명백하게 오류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상적인 단위 2.5 제곱밀리미터로 가정했을 때 그때 이제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문제 오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어떤 문제냐? 자, 2.5 제곱밀리미터의 전선을 사용한 경우 최말단 경종 동작 시 전압 강하는 얼마인지 자, 계산하시오. 자, 지금 이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죠. 논란되고 있죠. 자, 최말단 이게 문제예요. 최말단 경종이 동작 시에 자, 전압 강하가 얼마냐?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 그게 최말단 경종이니까 최말단 층에 있는 경종만 울렸다라는 가정하에 이 전압 강하를 이제 구하는 건데,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떤 그 의견을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게 전체 경종이 울렸을 때 그때 이제 전압 강하를 이제 구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자, 전층에 있는 경종이 울렸을 때 자, 전압 강하를 구한다라고 하면 굳이 이 최말단이라는 표현이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자, 최말단 경종 동작 시예요. 최말단. 이게 있다는 얘기는 그 최고 위에 있는 마지막 말단에 있는 그 층의 경종만 울렸다라는 가정하에 이 전압 강하를 이제 구해라 이런 의도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층에 있는 경종이 울렸을 때의 전압 강하를 구한다고 하면 굳이 이 최말단이라는 표현이 없어도 되지 않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말단, 즉 최말단 층에 있는 경종이 울렸을 때 그때의 전압 강하를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전압 강하를 구하는 공식을 자, 알아야 되겠죠? 전압 강하. 자, 전압 강하 2는 1000 곱하기 A분의 지금 이게 단상 이선식이니까 35.6이죠? 35.6 곱하기 LI가 되는 거죠. 네, 이 공식에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1000 곱하기 A는 전선의 단면적이죠? 2.5 제곱밀리미터로 대입할 거예요. 2.5 제곱밀리미터. 그 다음 35.6이고요. 자, L은 지금 최말단 발신기까지 수신반에서 최말단 발신기까지가 600m 떨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길이가 600m인 거고요. 600m. 그 다음에 이 소유 전류가 자, 표시등 같은 경우는 항상 점등이 된다고 했죠? 표시등이 얼마예요? 표시등이 0.36이었죠? 경종은 최말단층이 지금 두 회로, 그죠? 최말단층이 두 회로니까 얼마예요? 0.1A가 되는 거죠. 왜냐면 한 회로당 50mA니까 그럼 최말단층에 있는 경종 두 개가 울렸다고 했을 때 0.1A. 두 개를 더하면 0.46A가 되는 거죠. 0.46. 네, 이렇게 계산하실 거예요. 계산하시게 되면 자, 전압 강하가 얼마냐? 3.93 정도 되네요. 3.93V가 자, 나오게 됩니다. 다음 3번.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음향 장치는 전격 전압의 자, 몇 퍼센트? 전격 전압의 몇 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하는가? 네, 얼마예요? 전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4번. 자, 2번의 계산에 의한 경종 작동 여부를 설명하시오. 자, 우리가 3번에서 자, 경종은 전격 전압의 몇 퍼센트? 80%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전격 전압의 80%가 몇 볼트냐? 얼마예요? 전격 전압 24V에 80% 0.8을 곱해주면 19.2V가 돼요. 즉
19.2V 이상이 됐을 때 그때 경종이 작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 자 2번. 자, 2번의 계산에 의해서 2번이 뭐였어요? 전압 강화였죠? 전압 강화가 3.93V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단자 전압은 자, 24V에서 빼주면 되죠? 전압 강화만큼을 빼주면 돼요. 3.93만큼을 자, 빼주면 돼요. 자, 얼마냐? 빼주면 20.07 됩니다. 20.07V. 그러면 전격 전압의 80%, 19.2V보다 높죠? 예, 높기 때문에 경종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경종은 정상 작동이다. 예, 정답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를 보고 각 무릎에 답하시오. 자, 지금 이 논리 회로에 대한 문제 3가지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관연도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었던 그런 문제인 거죠. 자, 1번 문항부터 보시면 자, 논리식으로 가장 간단히 표현하시오. 단 간소화 과정도 쓰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간소화하는 과정까지 작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3가지 정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무접점 논리 회로에서, 그죠? 접점이 없는 거니까 무접점 논리 회로에서 먼저 이 오화 게이트. 자, 오화 게이트는 우리 논리식으로 만들 때 자, 어떻게 바뀌냐? 이 오화 게이트는 뭐예요? 논리의 합이죠. 그죠? 논리의 합이고요. 그 다음에 엔드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건 논리의 곱이고요. 논리의 곱, 도트 이렇게 점으로 표현하죠. 논리의 곱.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버블이나 또는 낫 게이트. 이 버블도 마찬가지예요. 이 버블이 낫을 뜻하는 거예요. 자, 낫 게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논리식으로 표현할 때 네, 부정이죠, 부정. 이렇게 바가 붙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면 이 논리 회로를 자, 논리식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ABC, 입력 ABC인 이 부분을 보면 자, 지금 오화 게이트가 일단 먼저 오화 게이트로 입력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A 합, B 합, C가 되죠? 그런데 이 오화 게이트 후단에 지금 버블이 붙어 있죠, 버블. 이 버블이 뜻하는 게 뭐라고요? 버블은 요 낫 게이트랑 똑같아요. 예, 부정이에요, 부정. 그래서 여기는 A 합, B 합, C 위에 자, 발을 붙이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입력 DEF인 이것도 한번 보면 이것도 보세요. 자, 똑같죠? 오화 게이트 후단에 자, 버블이 붙어 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여기는 D 합, E 합, F가 되고 이제 바가 이렇게 붙는 거죠. 바. 그렇죠? 그리고 G는 이제 혼자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해 볼게요.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X. 자, X는 자, 출력 X는 지금 오화 게이트 후단에 버블 붙어 있죠? 버블. 그럼 먼저 이 오화 게이트의 입력으로 들어온 게 누구냐? 입력으로 들어왔죠? 이것도 입력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요 G도 입력으로 들어왔죠. 3개가 지금 입력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 둘, 3개. 근데 이제 오화 게이트니까 논리의 합으로. 자, 그럼 써볼게요. 자, 써면 A 합, B 합, C의 바가 되는 거죠. 이게 입력이에요. 여기서는 출력이지만 여기서는 입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합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입력이에요. 그러면 D 합, E 합, F의 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화 게이트니까 또 논리의 합이에요. 이제 G가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자, 지금 이거는 어디까지 한 거예요? 이 오화 게이트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오화 게이트 후단에 버블 있죠? 버블이 있으니까 그 위쪽에 크게 바가 하나가 쭉 붙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간소화할 건데, 자, 어떻게 간소화시키는 거예요? 자,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부정의 부정이죠?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대로 A 합, B 합, C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논리의 합의 부정이니까 논리의 합의 뭐 부정이 실질적으로 부정은 곱이 아니지만 이제 이 논리의 합과 곱이 서로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합이 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부정의 부정이죠.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 돼 버려요. 그럼 다시 D합, E합, F가 되는 거고요. 자, 다시 논리의 합은 곱으로 되겠죠. 그다음 G는 자, 그냥 부정이죠. 여기 하나 없으니까 그냥 G의 바다. 이렇게 논리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출력 X는 이러한 논리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 논리식을 가지고 2번 문항 보세요. AND, O와 NOT 회로를 이용한 등가 회로를 그리시오. 이제 AND와 O와 그리고 NOT 게이트, 요 NOT 3개의 회로만 이용해서 이제 등가 회로를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제 논리식을 우리가 해봤던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이제 등가 회로를 그릴 건데 지금 보세요. A, B, C죠. A, B, C가 논리의 합이에요. 그러면 A, B, C가 자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게 논리의 합이니까 지금 OR 게이트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오면 돼요. 이렇게 입력으로 자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D, E, F도 마찬가지로 논리의 합이니까 D, E, F가 있고 또 OR 게이트죠. 그렇죠? 논리의 합이니까 OR 게이트에 자 입력으로 이렇게 자 입력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모양이 조금 이상하지만 이렇게 3개 입력으로 들어와요. 그다음에 이제 G 바죠. 자 G의 바니까 이 바는 뭐다? 바는 NOT 게이트다. 그래서 이 입력 G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NOT 게이트를 거쳐 이제 입력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죠. NOT 게이트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지금 요 하나, 둘, 3개의 입력은 논리의 곱으로 되어 있죠. 예, 논리의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AND 게이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입력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력이 X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O와 AND, NOT 게이트만을 이용한 등가 회로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등가 회로 네,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네, 유접점 회로를 그리시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회로는 뭐예요? 무접점 회로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접점 회로를 그려볼 건데, 자, 유접점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유접점.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논리의 합이다. 그러면 이제 유접점 회로를 만들 때 이 논리의 합 같은 경우는 뭘로 바뀌어요? 이것은 병렬 관계. 그렇죠? 네, 병렬이게 병렬. 그 다음 논리의 곱은 뭐예요? 논리의 곱은 직렬 연결이에요. 직렬. 그리고 이제 부정은 뭐예요? 부정은 비접점. 그러니까 비접점. 그러니까 부정이 비접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A 접점은 부정이 아닌 것. 그건 A 접점으로 그리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 유접점 회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 유접점 회로를 그리는데 이게 가로로 그리는 것도 있고요. 이제 세로로 그리는 것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로로 그리는 게 편하기 때문에 세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로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세로로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이게 이 아까 논리식이 뭐였죠? 논리식 한번 다시 써볼까요? 논리식 X는 A합, B합, C의 곱, D합, E합, F의 곱, 자, G의 바였어요. 이게 논리식이었죠. 이 논리식을 이용해서 이제 유접점 회로를 그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A, B, C가 지금 논리의 합이죠. 논리의 합이니까 병렬로 연결해 줘야 돼요. 병렬로.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자, 3개의 접점이 병렬로 나란하게 연결합니다. 나란히. 그래서 여기는 A가 되겠죠. 여기는 B가 되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C, A, B, C가 병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자, D, E, F도 논리의 합이니까 예, 나란하게 병렬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3개.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D, E, F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G 바니까 얘는 뭐다? 부정이니까 B접점으로.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B접점으로 여기는 G 바가 되는 거고요. 자, 출력은 X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A, B, C의 합과 D, E, F의 합과 G 반은 논리의 곱이니까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거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만나는 점 있죠. 접속점. 접속점에는 이렇게 반드시 점을 찍어 주셔야 완벽한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점 찍어 주세요. 이거. 네, 이렇게 해서 유접점 회로까지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누전 경보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이제 누전 경보기의 이제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지금 세 가지 문항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내용부터 보시면, 자, 전구는 사용 전압의 몇 %인 교류 전압을 20시간 이상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 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가? 자, 전구는 사용 전압의 몇 %인 전압이다? 바로 130%인 교류 전압을 가하는 거죠. 1번 정답은 130%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2번, 자, 전구는 몇 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하는가? 전구는 바로 병렬 접속하는데 2개 이상 접속하는 거죠.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을 하는 겁니다. 다음 3번, 누전 경보기의 공칭 작동 전류치는 몇 mA 이하이어야 하는가? 자, 그래서 공칭 작동 전류치라고 하는 것은 누전 경보기를 작동시키기 위한 최저 전류죠. 최소 누설 전류를 말하는 건데, 그때의 공칭 작동 전류치는 얼마다? 200mA 이하인 거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러한 문제인 거죠. 이렇게 해서 누전 경보기에 대한 세 가지 문항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형 1급 수신기와 감지기와의 배선 회로에서 종단 저항은 4.7kΩ, 배선 저항은 28옴, 릴레이 저항은 12옴이며 회로 전압이 직류 24V일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과 2번 문항을 보시면 이제 감시 상태의 감시 전류와 그리고 감지기가 동작했을 때의 동작 전류를 이제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또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그러한 유형의 문제죠.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간단한 회로를 하나 그려놓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로가 감지기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자, 지금 이제 인가되는 전압이 몇 볼트냐? 24V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요 인가되는 전압이 안 나왔다라고 해도 우리는 24V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 24V가 인가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종단 저항. 자, 종단 저항이 4.7kΩ이에요. 4.7kΩ. 그리고 배선 저항이 28옴. 그 다음 릴레이 저항이 12옴일 때, 그때 감시 전류와 동작 전류를 이제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자, 감시 전류다. 자, 감시 전류라고 하면은 감지기가 동작하지 않는 상태예요. 감지기가 동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접점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감지기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감시 상태일 때는 바로 회로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감지기 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자, 감시 전류부터 구해보면, 감시 전류 I는, 자, 우리 ohm의 법칙 아시죠? ohm의 법칙. 자, I는 R분의 V다. 그렇죠? I는 R분의 V. 근데 여기서 지금 저항이, 자, 세 개의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직렬 연결이니까 그냥 산술적인 합을 구하시면 되죠. 릴레이 저항 12옴. 그 다음 종단 저항 있죠? 4.7 곱하기 10의 세제곱, 그죠? 킬로옴이니까. 그리고 배선 저항 28옴. 이게 합성 저항입니다. 합성 저항분의 인가 전압 몇 볼트? 24V가 되는 거죠. 자, 계산하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가 되냐? 5.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돼요. 단위는 암페어가 되는 거죠. 단위는 암페어.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가
뭐냐? 바로 미리암페어. 미리암페어죠? 그런데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암페어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미리암페어죠, 미리암페어.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06 미리암페어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2번. 자, 동작전류 구해볼게요, 동작전류. 자, 동작전류는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감지기가 동작을 한 거예요. 자, 감지기 동작했다. 접점이 붙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감지기와 종단 저항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감지기에는 저항이 없죠. 저항이 없죠. 자, 저항이 없다는 건 뭐예요? 지금 4.7kΩ이면 상당히 큰 저항값이에요. 그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뭐죠? 이 저항 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지기가 동작했을 경우에는 회로가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쪽은 전류 안 흐르니까 저항 때문에. 그래서 회로는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동작 전류도 마찬가지로 I는 R분의 V죠. R분의 V. 근데 이 합성 저항에서 종단 저항이 빠지는 거예요. 종단 저항이 빠지면 릴레이 저항과 배선 저항만 고려되는 거죠. 그리고 24V에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 되냐? 이 값이 자, 딱 0.6이 나오네요. 0.6A.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미리암페어로 물어봤죠. 미리암페어로 물어봤으니까 이것은 얼마다? 바로 600 미리암페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동작 전류는 600 미리암페어가 되겠습니다.